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주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늘 빈둥빈둥 하는 게 일이었지. 아이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걸. 햇볕이 따뜻한 날은 낮잠이 최고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얼렁뚱땅 핑계만 대면서 30살이 넘도록 지게 한번 져본 적이 없었단다. 장가를 가도 게으름뱅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다그치며 말했어.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배가 부르면 꼼짝도 하기 싫은걸. 게으름뱅이는 들은 척 만척했지.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사는걸. 게으름뱅이는 태연히 누워서 드르렁 쿨쿨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여름 내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단다.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지. 벼고 재소고 다 말라 죽네.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샘을 팠어. 영차! 영차! 샘을 파고 논밭에 물을 대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게으름뱅이의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야.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일하는데 당신은 잠만 자니 이제 나도 모르겠소. 나도 지쳤으니 이대로 앉아 굶어 죽읍시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지겨워. 당신 잔소리만 없으면 내가 편히 살 텐데.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지.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배에 두피를 들고 집을 휙 나가버렸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길에 이르렀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 그런데 멀리 오막살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 옳카니 저기서 좀 쉬어가야겠군. 슬슬 피곤해진 게으름뱅이는 오막살이를 향해 걸어갔어. 오막살이에 도착해 보니 한 노인이 골똘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게으름뱅이가 쭈뼛쭈뼛 다가가 보니 노인은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었어. 무얼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소머리처럼 생겼으니 소머리 탈이지. 노인은 귀찮다는 듯 게으름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그것을 무엇에 쓰시게요? 다 쓸 때가 있으니 만드는 게지. 그런 것은 장인에다 팔아도 아무도 안 살 텐데요. 그제야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바라보았어. 그렇게 궁금하면 내 알려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단다. 정말입니까? 정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것 아닌가.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뒤집어 썼어. 그런데 갑자기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꽉 조여오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이게 뭐야? 답답해 죽겠네.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는 탈을 벗으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깔고 앉아서 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랬더니 게으름뱅이의 팔 대신 소의 앞다리가 쑥, 두 다리 대신 소의 뒷다리가 쑥 생겨나네. 게다가 머리에는 뿔이 쑥쑥, 엉덩이에는 꼬리가 쑥쑥 자라났어.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이것을 좀 벗겨줘요. 어서요.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왔지. 그때 노인이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밧줄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목에 걸었어. 이리야, 이놈의 소야. 갈 길이 멀구나. 어서 가자. 게으름뱅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지. 그러자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는 거야. 말 안 듣는 소에게는 매가 약이지. 결국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길을 나서게 되었단다. 노인이 데려간 곳은 바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장터였어. 자, 여기 힘 좋고 튼튼한 소가 있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사람들은 소를 살피려고 입도 벌려보고 등도 두드려보고 야단 법석이었지.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터에는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지. 구경꾼 중에 한 농부가 이 소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농부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마침내 결심을 했어. 내가 사지요.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어.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 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물을 먹으면 죽는다니 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군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 쟁기를 메고 논밭도 갈고 덜컹덜컹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곡식도 실어 날라야 했지. 너무 피곤해. 푹 자고 싶어. 하지만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어. 외양간은 축축했고 부지런한 농부는 해도 뜨지 않는 새벽부터 소를 데리고 나가 일을 했으니까.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게으름뱅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단다. 하루 종일 걸어 발굽은 갈라져 피가 나고 무거운 짐을 얹은 등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다른 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게으름뱅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어. 그러다가도 틈틈이 농부에게 애원하며 말했지. 이봐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농부가 소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잖아. 이랴, 이놈의 소가 바쁜데 일은 안 하고 왜 울기만 하는 거야? 농부는 소가 울 때마다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려댔지. 게으름뱅이는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과 아내 생각에 울다가 잠이 들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만나기만 하면 나를 원래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게으름뱅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인이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지.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그래, 물을 먹는 거야. 다음 날 게으름뱅이는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농부의 눈치를 살폈어. 그런데 마침 농부가 잠시 고삐를 놓고 오줌을 누러가는 거야. 지금이야. 게으름뱅이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허겁지겁 물을 뜯어먹었지. 그러고는 얌전히 앉아 죽기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 않네.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야. 이때 달려온 농부가 몹시 놀란 듯 소리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귀신한테 울렸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웬 사람이 소 머리탈을 쓰고 소가죽을 덮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농부가 소리치는 바람에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농부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 노인은 누굴까? 왜 나를 소로 만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노인의 오막살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어.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하지만 눈을 씻고 보아도 오막살이는 찾을 수 없었지. 대신 그 자리에는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배 두 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게으름뱅이는 배 두 필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대. 우리 친구들은 게으름뱅이가 아닌 부지런한 생활로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길 기도할게요. 지금의 내가 좋아. 마법 나무를 가꾸는 초록 정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 살았어요. 초록 정령은 네모 반듯한 씨앗 하나를 산꼭대기에 심었지요. 싹을 틔운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네모 기둥처럼 네모 반듯하게 자랐지요. 왜 나만 네모 모양일까? 그러자 초록 정령이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법 나무란다. 누가 너를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도 넌 모습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네 모습에 만족한다면 넌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마법을 부릴 수 있지. 자, 이제 네모나무인 것이 좋지?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키가 큰 나무꾼이 마법나무를 보았어요. 네모난 나무가 다 있네. 베어다 팔아야겠다. 나무꾼은 마법나무를 베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마법나무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마법나무는 나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팔려가 둥근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멋진 나무 그릇이네요. 향기도 좋아요.
문이 참 멋지군요. 나무 그릇은 자신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나무 그릇은 더 향기로워졌어요. 무늬도 더 아름다워졌고요. 사람들은 날마다 변신하는 나무 그릇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꽃 모양의 나무 그릇, 토끼 모양의 나무 그릇, 물고기 모양의 나무 그릇. 나무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나무 그릇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한 신하가 나무 그릇을 왕비에게 바쳤어요. 마침 그날은 공주의 생일이었지요. 우리 공주의 생일 선물로 딱 좋겠어. 나무 그릇은 행복했어요. 공주는 어머니가 준 나무 그릇을 가장 아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무 그릇이야. 나무 그릇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공주는 이웃나라 왕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왕자는 항상 금그릇으로 물을 마셨어요. 다른 그릇들이 모두 금그릇을 부러워했지요. 그러자 나무 그릇도 금그릇이 부러웠어요. 나도 금그릇이 되고 싶어. 나무 그릇 말고 금그릇. 나도 금그릇이면 좋을 텐데. 나무 그릇은 자신이 나무라는 게 싫어졌어요. 맞아, 나는 마법나무였지? 이야, 라우데 이르크 금! 나무 그릇은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힌 금그릇이 되었어요. 공주는 금그릇으로 변한 나무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참 이상한 일이네. 나무 그릇에 있던 무늬는 그대로인데 금그릇으로 변해버렸어. 왠지 정이 가지 않아.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그릇 같지 않아. 공주는 금그릇으로 변한 나무 그릇을 찬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어디에선가 비슷한 나무 그릇을 가져왔어요. 공주는 그 그릇으로 물을 마셨어요. 나무 그릇으로 물을 마시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공주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나무 그릇으로 물을 마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이면 뭐하니? 넌 쓸모없는 그릇인데. 봐, 벌써 먼지가 뽀얗게 쌓였잖아. 찬장 구석에 처박힌 나무 그릇은 다른 그릇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그릇이야. 나무 그릇은 속이 상했어요. 속상해할수록 나무 그릇은 보기 흉하게 변했어요. 깊은 밤이었어요. 나무 그릇이 훌쩍거리고 있는데 초록 정령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넌 마법나무잖니. 내 본래 모습을 찾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릇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아, 맞다. 초록정령님, 고맙습니다. 이야, 라우데 이르급 문화! 나무 그릇은 다시 나무 그릇이 되었어요. 나는 내 본래 모습이 좋아. 그 순간 나무 그릇이 반짝거렸어요. 마침 공주가 지나가다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로 나무 그릇이 되었네. 나는 네가 나무인 게 좋아. 공주는 나무 그릇에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나무 그릇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길 기도할게요.